자, 강복절 특사 절차에 착수했다. 그러면 과연 조국 이화영은 사면이 되는 것인가? 사면을 하면은 엄청난 역풍이 일어납니다. 역풍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조갑재, 정교재 두 사람과 오찬을 했다고 했죠. 그 자리에서 2시간 동안 어떤 말이 있었을까 궁금했는데 그 홍보 수석인가요? 이 브리핑을 하는데 기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 브리핑을 할 때 오늘 그러면은 이 조갑재, 정규재, 그 이재명 오찬을 할 때 조국을 비롯해서 정치인들 또는 이하영 같은 사람들 사면 이야기가 있었느냐? 그 기자가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대답이 구체적으로 오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가지 않았다. 뭔가 오갔다는 이야기죠. 구체적으로 오가지 않았다. 지금 법무부가 8.15 이제 강복절 사면을 앞두고 특별 사면 절차에 착수를 했다는 지금 오늘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징역형이 확정돼서 대법원까지 다 확정이 돼서 복역 중인 조국가 또 대북송금의 공범 이재명이 주범격이고 종범격인 이화영이 강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될지 지금 의문이 집중되는데 법무부가 지금 절차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직 선정한 것은 아니지만은 민생사범,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을 중심으로 이제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인물들을 사면을 하기 위해서 기존 사면 작업이라는 것을 시작을 했고, 대검찰청을 통해서 일선 검찰청에 기준 사면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 사례를 정리해서 보고하라 이 지침을 이제 전달을 했다는 것은 8.15 특사가 있다는 이야기죠. 8.15 특사가 대대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은 원래 워낙 지금 국민 갈라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통합을 하는 그 모습을 그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대대적인 사면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 어떤 민생 사범들은 당연히 이제 거기 들어가고 중요한 거는 정치인, 경제인이 얼마나 포함되느냐 문제죠. 이 기준 사면 검토 지금 말씀드린 민생 사범 뭐 어떤 생계형 뭐 운전 뭐 이런 사고 뭐 이런 것들을 마무리하고 나면은 기준 사면 검토가 마무리되면은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강복절 특사 복권 사면과 복권 대상 후보자들을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 위원회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사면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사면 건의 대상자는 그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거쳐서 대통령에게 상신이 되고 그러면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서 최종 확정이 된다. 자, 법무부 장관 정성호가 지금 후보자죠. 정성호 또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뭐 임명하겠죠. 그러면은 정성호가 임명되고 나서 이 사면 대상자들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주도적으로 물론 이재명의 지시가 있겠죠. 그 전에. 자, 그렇게 되면은 조국은 사면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왜냐하면은 정성호가 지난번에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서 조국에 대해서 사면을 해줘야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이미 했습니다. 조국과 그 가족이 받은 형량은 불균형적이고 과도했다. 사면 복권 필요성이 있다. 자, 그렇게 언급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그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재명의 생각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조국이 사면되고 만약에 복권까지 시켜주면은 다시 그 날개를 달겠죠. 그럼 자기에게 일정 부분 견제 세력이 생기니까는 아마 그거 꺼릴 겁니다. 그 지난번에 비교섭단체 대표들, 그러니까 조국당 대표까지 포함을 해서 오찬을 할 때 조국당 대표가 조국의 사면에 대해서 건의를 했죠. 근데 그 건의에 대해서 이런 방구가 없었습니다. 다른 말만 하고 그것은 아직까지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사면을
해주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그런데 조국은 지금 감옥에서 계속 이 옥중 인터뷰라는 걸 하면서 자기를 사면해 달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내가 사면 대상자이기 때문에, 참 말도 교묘하죠. 내가 사면 대상자이기 때문에 나를 사면을 해달라고 말은 그 사면권자에게 말은 할 수가 없다. 사면권자가 알아서 할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기 잊지 말고 사면하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급박이죠. 왜 그러냐면은 조국 당에서 이번에 후보를 내지 않았죠. 대선 때. 후보를 12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조국 당에서 후보를 안 냈습니다. 조국은 감옥에 있어서 못 논다고 하더라도 보통 그 정도 되면 누군가는 나서죠. 이게 당의 이 생명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국회의원 3명이 있는 이준석 당에도 이준석이 나왔죠. 만약에 거기서 후보를 냈으면은, 조국 당에서 후보를 냈으면은 선거 결과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호남에서 이재명 표를 상당 부분 가져갔겠죠. 호남에서 지난번 총선 때 정당 투표율에서 조국 당이 민주당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후보를 냈으면은 이재명의 표를 막 잠식을 했겠죠. 근데 표를 후보 안 냈다. 그러면 그 대가는 뭐냐? 조국, 이재명이 집권하게 되면은 조국에 대한 조기 사면이다. 그거는 누구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어떤 뭐 문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그 최강욱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국이 감옥 가기 전에 이재명이 본인이 집권하면은 조기에 사면을 해주겠다고 했다. 그거는 뭡니까? 어떤 그 미락 같은 게 있었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과연 이 조국을 이 사면을 해주게 되면은 이게 상당한 저는 역풍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그 미락설과 관련해서. 또 한 사람, 이화영에 대한 논란은 여러 가지가 있죠. 핵심은 그거죠. 이화영이 이재명 집권하고 나서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자기하고 이 조국하고 송영길하고 이렇게 뭐 사면 대상자로 자기가 직접 꼽았죠. 나는 사면 대상자야. 사면해줘야 돼. 또 그전에 이제 그 억지를 쓰는 대로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서 내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다른 이야기네요. 대속은 이재명의 죄를 대신한다는 그 의미로 그랬었고 어쨌든 검찰이 지금 자기가 표면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검찰의 사건 조작으로 내가 옥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사면해줘야 돼. 이 메시지를 계속 지금 발신을 하고 있죠. 찾아가는 국회의원들에게도 그런 메시지를 발신을 하고 하루에 한 명씩 지금 뭐 접견을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그저께 들었죠. 자, 그런데 사면을 안 해주면은 이하영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전에 한번 진술을 했던 거, 그 진술이 닷새 나오면은 뒤집어집니다. 뭐냐? 대북송금 김성태가 대신 800만 달러 했다는 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다 보고하고 지지받고 한 거야. 저번에 한번 그렇게 진술했다가 번복했죠. 그 진술로 다시 되돌아가면은 그 대북송금 재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이게 지금 5개 재판 중에서 4개는 이미 추후 지정이 됐고 22일 날 공판 준비기일이 잡혀 있으니까는 한 11일 남았는데 그거는 아직 추후 지정도 아직 선고도 안 했습니다. 결정도 안 했습니다. 물론 그전에 경기도 법인카드 재판부하고 같은 재판부고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을 추후 지정했기 때문에 이것도 추후 지정할 가능성이 높지만은 어쨌든 이것은 새로운 변수가 있죠. 이하영의 진술 여부도 있고 또 뭐 배상윤 뭐 그때 SBS하고 인터뷰에서 대북 송금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상관없다. 뭐 3년 만에 3년 동안 도피하다가 이제 그런 말을 하고 해서 뭔가 지금 꾸미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뭔가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는 느낌을 드는데 만약 이 상황에서 사면을 하면은 그러면은 공범을 사면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공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을 사면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민심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뜨거운 감자가 돼 있는 이 사면 문제는 조국도 그렇고 이하영도 그렇고 자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사면을 어떤 반격 때문에 압박에 못 이겨서 사면을 해주게 되면은 그 민심이 움직이면서 이재명의 지지율은 또 떨어질 수 있는 자, 그런 상황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계속 이렇게 하루 종일 이 기사를 체크하고 필요하면 취재도 하고 하는 게 제가 하루 일과인데 지금은 어제 오늘 며칠 전부터 도저히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될 정도로 막 쏟아집니다. 세 개의 특검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금방 속보 나오면서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뭐 소환 응하지 않으면은 뭐 구인장 발부,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 김건희 곧 소환, 안 하면은 체포영장 청구, 그리고 무슨 장관 소환, 압수수색, 그리고 세 개의 특검에서 특검보가 매일매일 브리핑을 합니다. 매일매일 브리핑을 해서 그날 이야기들을 막 하는데 일종의 여론전을 막 세 군데서 지금 펼치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정점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징적으로 있지만 보수파 전체를 겨냥한 이 휘적기가 지금 본격화됐다. 그래서 뭔가 거기에 대해서 생존 차원에서 어떤 저항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항은 지금 뭐 새로 국민의힘 차원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지금 다 처벌 대상, 이재명이 그렇게 이야기한 이후로 좀 수사 대상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빨리 전열을 정비해서 하겠지만은 당장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까?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 일종의 이 재판 그리고 특검 수사에 대한 보이콧 필요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오늘 주로 드렸습니다.